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창밖으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가은의 방을 스쳤다. 가은은 침대에 웅크린 채로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종료라는 단어가 적힌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연인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온 마지막 인사였다. 미안해, 가은아. 나 이제 못해. 그 한마디가 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왜 또 이렇게 끝나는 거지? 가은은 속으로 외쳤다. 27살, 서울에서 홀로 사는 삶이 이렇게 외로울 줄 누가 알았을까? 그때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가진이 들어왔다. 가진은 가은의 룸메이트로 올해 25살.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으로 매일 늦은 밤에 회사에서 돌아오는 그녀의 얼굴은 항상 피곤했지만 미소는 밝았다. 가진은 우산을 털며 방으로 들어서더니 가은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가은 언니. 왜 그래? 울어. 가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가은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이 메여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진은 재빨리 가방을 내려놓고 가은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가진의 손이 가은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그 따뜻함이 가은의 차가운 피부를 녹이는 듯 했다. 가은은 결국 무너지듯 가진의 품에 안겼다. 그냥 끝났어. 또 가진은 가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언니? 나 여기 있잖아, 애라고 속삭였다. 그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은의 과거 연애담, 가진의 회사 스트레스. 서울의 비는 그들의 대화를 적시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피곤한 몸으로 일어났다. 가진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니, 오늘은 내가 커피 사줄게. 어제 고마웠어. 가진의 미소가 가은의 마음을 살짝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게 된 지 6개월째. 가은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하는 편이었고, 가진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바쁘게 뛰었다. 룸메이트라는 관계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요즘 들어 가은은 가진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일상은 빠르고 잔인했다. 가은은 오후에 작업실로 나가 카페에서 스케치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어제의 비를 떠올리게 했다. 왜 나는 항상 남자들한테만 끌리는 걸까? 정말 그게 나일까? 가은은 스스로를 의심했다. 과거 연애는 늘 비슷했다. 열정적인 시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여자가 27살의 솔로라니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저녁에 돌아오니 가진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 먹자.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해봤어. 가진의 손재주가 좋았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엄마의 레시피를 물려받아 요리를 잘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가진은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상사가 또 무리한 데드라인 줬어. 한국 회사 문화가 왜 이렇게 독한지 이 가은은 웃으며 대꾸했다. 너처럼 열심히 하는 애가 많아야지. 가진아, 너는 항상 빛나. 그 말에 가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운나네. 두 사람은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가은은 문득 어색해졌다. 가진은 아무 말 없이 팝콘을 집어 먹었다. 그날 밤, 가은은 잠이 오지 않았다. 가진의 방에서 나는 가벼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진이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그 생각이 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후, 가진의 생일이 다가왔다. 가은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친구들을 불렀다. 가진의 친구들, 대부분 대학 동기들. 아파트는 풍선과 케이크로 장식되었다. 와, 언니. 이게 다 뭐야?
가진이 들어서며 소리쳤다. 모두가 생일 축하해 라고 외쳤다. 파티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가진은 소주를 한 잔 따라 가은에게 건넸다. 언니 덕분이야. 고마워. 그 눈빛이 가은의 가슴을 울렸다. 파티가 끝난 후 친구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았다. 가진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가은을 끌어안았다. 언니, 나 오늘 정말 행복해. 너랑 사는 게 제일 좋아. 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진의 체온이 숨결이 너무 가까웠다. 나도. 가진아, 왜? 가은은 그 말을 속으로 삼켰다. 그 밤,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가진의 어린 시절, 부산 바다에서 보낸 여름. 가은의 서울 유학 생활. 대화는 깊어졌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가진이 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한테 기대도 돼, 항상. 그 순간 가은은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눈치가 보이는 이곳에서 가은은 조용히 손을 빼며 고마워, 가진아. 자러 가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손길의 여운은 가은의 꿈속까지 따라왔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두 사람은 주말에 남산타워로 산책을 나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가진은 언니, 여기서 서울이 다 보이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넓게 펼쳐지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가은은 미소 지었다. 응, 함께라면. 그 말은 무심코 나온 것이었지만 가진의 눈에 스쳤다. 타워 정상에서 바람이 불자 가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이게 사랑일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가진이 갑자기 말했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해. 회사에서 남자 선배가 고백했어.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가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언니 생각나? 그 말에 가은의 마음이 요동쳤다. 하지만 가은은 웃으며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라고만 했다. 속으로는 아팠다. 왜 나일까? 왜 가진이 나를?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가은과 가진의 일상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가은은 작업 중에 자꾸만 가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디자인 스케치에 무심코 가진의 미소를 그려 넣었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건 안 돼, 룸메이트일 뿐이야. 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밤마다 가진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감정은 커져만 갔다. 가진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며 바빠졌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느라 야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늦은 밤에 돌아온 가진은 코트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 피곤해 죽겠어. 소주 한 잔 어때? 가은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웃었다. 좋아. 오늘은 내가 사줄게.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술잔을 부딪혔다. 소주의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가진은 선배의 고백에 대해 털어놨다. 그 선배,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느낌이 안 와. 왜 그럴까? 가은은 잔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느낌이 안 오면 안 하는 게 맞아. 억지로 하면 후회할 거야. 가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은을 봤다. 언니는 어때? 그 이별 후에 누군가 있나?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혼자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너야, 가진아라고 외치고 있었다. 술기운에 가진이 갑자기 말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남자들한테 별로 끌리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부산에서 친구들 놀릴 때도 그냥 여자애들한테 더 관심 갔어. 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정말. 그럼, 가진은 웃었다. 글쎄, 레즈비언인가 봐. 한국에서 이런 말 하긴 쉽지 않지?
가족한테도 못했어. 가은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나도. 비슷할지도 몰라. 최근에 깨달았어. 그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져왔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이상한 관계라는 낙인. 가지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언니, 우리 그냥 솔직하게 지내자. 친구로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 밤, 가은은 혼자 창밖을 보며 울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크리스마스가 왔다. 두 사람은 회사 휴가로 집에 머물렀다. 가은이 장을 보고 와서 트리를 장식했다. 작은 LED 불빛이 방을 밝히자 가진이 감탄했다. 와, 로맨틱하네. 언니랑 같이라서 좋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핫초코를 마시며 영화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한국 인디 영화. 주인공 두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다. 화면 속 키스가 나오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가진이 먼저 말했다. 이런 사랑, 현실에서 가능할까? 가은은 용기를 내서 대답했다. 가능할 거야. 우리처럼. 가진의 눈이 커졌다.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진이 먼저 손을 뻗어 가은의 뺨을 만졌다. 나 언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가진아. 오랫동안 그 순간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 안은 따뜻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진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가진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부산 여인으로 딸의 삶을 걱정했다. 가진아, 남자친구는? 25살이잖아. 가진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엄마, 아직 없어. 직장 생활이 바빠어 가은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가은에게 머물렀다. 이쪽은 룸메이트, 가은은 인사하며 네, 가은입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불편함이 스쳤다. 가족 모임 후, 가진은 가은에게 사과했다. 미안, 언니. 엄마가 보수적이셔서 가은은 안아주며 괜찮아. 서서히 말하자라고 했다. 그러나 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텄다. 자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매년 전화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고 압박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면? 가은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 새해가 밝았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사람들 속에서 손을 잡은 채 행복해, 가진아. 가은이 속삭였다. 가진은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진의 회사 선배가 다시 접근했다. 가진 씨, 나 진심이야. 데이트 어때? 가진은 거절했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 가진이가 이상해 라는 말이 퍼졌다. 가은은 그 소문을 듣고 화가 났다. 왜 그런 소리가 나? 가진은 피곤한 얼굴로 한국 회사 문화야. 여자가 강하면 이상한 애로 몰아가. 이 두 사람은 그날 크게 다퉜다. 너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가은이 소리쳤다. 가진은 눈물을 흘리며 언니 탓이 아니야. 나 스스로 선택한 거지. 옛 싸움은 키스로 끝났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뿌려졌다. 봄이 오면서 가은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클라이언트가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을 극찬했다. 가진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언니, 자랑스러워.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한 친구가 물었다. 너희 둘이 사귀는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진은 웃으며 그냥 친해라고 했지만 가은은 불편했다. 그 후 가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가진아, 서울 생활 어때? 좋은 사람 만났어.
가진은 망설이다 엄마, 나 여자 좋아햄이라고 고백했다.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뭐? 그건 안 돼. 한국에서 그런 건 전화가 끊겼다. 가진은 무너졌다. 가은이 안아주며 괜찮아, 가진아. 나 있어 이라고 했지만 가진의 눈에는 절망이 스쳤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가은과 가진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가진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설득했다. 가진아, 엄마 아파. 그런 관계는 가족을 망쳐. 남자 만나봐. 가진은 지쳤다. 엄마, 이게 나야. 사랑이잖아.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진의 마음을 찔렀다.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얽매인 삶 가진은 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나 포기할까 봐. 엄마가 너무. 가은은 화가 났다. 포기. 우리 사랑을 두 사람은 다시 다퉜다. 가은은 너는 가족이 우선이야. 나 혼자서 버틸게라고 소리쳤다. 가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가은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물소리가 울렸다. 왜 사랑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가은의 눈에는 흐려 보였다. 다음 날 가진이 사과하며 돌아왔다. 미안해, 언니. 나 무서웠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상처를 남겼다. 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고백을 준비했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여자랑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가은아,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서울 생활이 너를 망쳤어. 가은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한국 사회의 편견, LGBTQ+에 대한 무지. 뉴스에서조차 드물게 다뤄지는 주제. 두 사람은 지지 모임을 찾았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환영해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모임 리더가 말했다. 가진과 가은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여성들의 경험담, 가족의 거부, 직장의 차별.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사랑으로 그 말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진이 말했다. 언니, 우리 강해지자. 함께. 여름 축제 시즌, 두 사람은 홍대 거리로 나갔다. 스트리트 공연, K-팝 댄스. 가진이 가은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 사람들 속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갑자기 가진의 전 선배가 나타났다. 가진 씨. 여기서 뭐해? 선배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너, 그 여자랑. 이상한 소문 들었어. 가진은 차갑게 상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선배는 회사에서 다 알아. 조심해라고 속삭였다. 그 사건 후 가진의 회사 생활이 악화됐다. 상사가 개인사 정리해. 일에 집중해라고 압박했다. 가진은 스트레스로 아팠다. 가은은 간호하며 그만둬. 다른 데 가자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가진은 포기 못해. 이게 내 꿈이야 라고 고집했다. 갈등이 깊어졌다. 가은은 내가 가진의 발목을 잡는 걸까? 라고 자책했다. 8월, 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가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언니,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제주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해질녘, 일몰이 바다를 물들였다. 가진이 가은을 안으며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가은은 나도. 영원히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잊혔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였다. 현지 음식, 흑돼지 구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웠다. 돌아와 서울의 현실이 다시 덮쳤다. 가진의 어머니가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 딸, 집에 가자. 이 관계 끝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진은 엄마,
이게 제 인생이야 라고 외쳤다. 가은은 옆에서 저희 진심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 때문에 가진이가 망가져요라고 가은을 탓했다. 그날 어머니는 화를 내며 떠났다. 가진은 충격으로 며칠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은은 가진을 돌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같이 있을까? 하지만 가진의 손을 잡을 때마다 확신이 들었다. 9월, 가진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새 출발하자 언니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한국 전통차와 함께 LGBTQ+ 친화적인 공간.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다. 가진의 사촌이 가족 망신이야 라고 말했다.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다. 매일 아침 가진이 가은에게 커피를 타주며 키스했다. 오늘도 화이팅의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운명은 더 큰 시련을 준비했다. 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암이야, 가은아. 와봐, 가은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내 인생, 후회 말고 살아. 엄마가 잘못했어. 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가진이랑 행복해요. 어머니의 용서가 가은에게 힘을 줬다. 돌아와 가진에게 전했다. 우리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가진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았다. 언니 가족은 이해했지만 내 가족은 두 사람은 포옹하며 울었다. 한국의 전통, 가족 중심의 가치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10월, 단풍이 서울을 물들였다. 가은과 가진은 카페 오픈 준비로 바빴다. 작은 상가에서 임대한 공간, 벽에 한지 문양을 붙이고 차 시음회를 열었다. 이름은 두 사람의 차 어때? 가진이 제안했다. 가은은 웃었다. 좋아. 우리 이야기처럼 오픈일, 친구들과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였다. 축하해. 멋진 공간이야, 리더가 말했다. 카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녹차 라떼와 팥빙수, 한국 전통 디저트가 인기였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이 있었다. 온라인 리뷰에서 이 카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네 라는 악플이 달렸다. 가진은 상처받았다. 왜 우리를 인정 안 해? 가은은 무시해. 우리 손님들이 증명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자유로워요. 고마워요. 그 말들이 두 사람의 힘 됐다. 가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부드러웠다. 가진아, 카페 봤어. 내 꿈이네. 그 애랑 조심히 살아 용서의 시작이었다. 가진은 울며 어머니에게 고마워요. 엄마라고 했다. 가은의 어머니도 퇴원 후 편지를 보냈다. 가은아, 엄마가 배웠어. 사랑은 다양해. 가족의 변화가 천천히 왔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가진의 전 선배가 카페에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해? 아직도 그 여자랑 선배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는 소란을 피웠다. 이상한 곳이야. 손님들이 놀랐다. 가은이 나서서 나가세요 라고 했지만 선배는 가진을 끌어당겼다. 너 내 거야. 그 순간 가진이 밀치며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선배는 넘어지며 분노했다. 너희들 후회할 거야. 그 사건은 소문으로 퍼졌다. 지역 언론이 LGBTQ+ 카페 분쟁지라고 보도했다. 보수 단체가 항의 시위를 했다. 전통 파괴, 플래카드가 카페 앞에 걸렸다. 두 사람은 지쳤다. 언니, 문 닫을까? 가진이 물었다. 가은은 아니, 싸우자. 이게 우리의 삶이야. 커뮤니티가 모여 지켰다. 온라인 캠페인, 사랑 지키기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고조되는 갈등 속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밤늦게 카페를 치우며 가진이 가은에게 말했다. 언니, 너 만나서 다행이야. 가은은 나도. 이 모든 게 가치 있어.
키스가 깊어졌다. 하지만 선배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가진의 과거 사진을 조작해 SNS에 올렸다. 가진이의 비밀, 가짜 스토리, 가진이 바람 피웠다는 내용. 가진의 명예가 실추됐다. 가은은 분노했다.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선배의 사이코패스적 면모가 드러났다. 그냥 질투였어.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가진은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언니요. 가은은 매일 안아주면 아니야. 우리는 강해. 11월, 비가 내리는 날, 카페는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담요를 덮고 앉았다. 기억나. 처음 만난 날, 가진이 말했다. 가은은 비 오는 밤, 대화는 과거로 흘렀다. 룸메이트로 시작한 그날, 이별의 눈물을 안아준 순간. 그때부터 사랑이었어. 가진의 고백에 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가진의 어머니였다. 가진아, 엄마 왔어. 미안해. 어머니는 카페 사건을 알고 올라왔다. 내 사랑, 인정할게. 엄마가 좁았어. 가진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그날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가은도 함께 울었다. 한국의 한 문화,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되는 순간.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휴식 필요해. 의사가 말했다. 가진은 간호하며 전니 내가 지킬게 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카페 재오픈을 미뤘다. 대신 온라인으로 차를 팔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 팟캐스트를 열어 경험을 공유했다. 청취자들이 힘받아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남산에서 산책했다. 눈 쌓인 길, 손잡고. 올해 고마웠어. 가은이 말했다. 가진은 내년엔 더 나아질 거야. 그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다.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선배의 친구가 가진에게 접근했다. 돈 줄게. 관계 끝내. 뇌물 제한. 가진은 거절했지만 그 소문이 가족에게 퍼졌다. 가은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가은아, 조심해.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가은은 잘 알아요, 엄마. 하지만 포기 못해.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K드라마에서조차 레즈비언 스토리는 드물었다. 두 사람은 그 틈을 뚫고 나아갔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가은과 가진의 카페는 온라인으로 성공을 거뒀다.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1만 다운로드를 넘었다. 너희 이야기, 용기 줘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싹텄다. 가진이 언니, 나 피곤해. 이 싸움 언제 끝날까? 라고 털어놨다. 가은은 함께라면 끝나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2월, 발렌타인데이, 카페에 손님들이 몰렸다. 초콜릿 차 세트가 인기였다. 두 사람은 백스테이지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줬다. 가진이 준 목걸이, 영원히라고 새겨진. 가은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해.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가진의 사촌이 가족 모임을 열고 가진이를 설득하자라고 계획했다. 가진은 초대받아 갔다. 가은은 같이 갈게라고 했지만 가진은 혼자 할게라고 했다. 모임에서 사촌들은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상담소가 이라고 압박했다. 가진은 제3이에요 라고 버텼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터졌다. 딸, 엄마 위해 가진은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가은에게 끝내자. 너무 아파 라고 말했다. 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뭐? 우리 사랑을, 싸움은 격렬했다. 너는 나 버리는 거야. 가은이 소리쳤다.
가지는 가족을 잃을까봐 울부짖었다. 그날 밤, 가지는 짐을 챙겨 나갔다. 잠시 생각할 시간 필요해 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왜 배신해? 라고 중얼거렸다. 반역의 아픔, 사랑의 상처. 가은은 카페를 혼자 운영했다. 손님들이 가진 씨는 물을 때마다 바빠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3주 후 가진이 돌아왔다. 언니, 미안해. 나 잘못했어. 가족한테 다시 말했어. 받아들일 거야. 어머니가 상담을 받고 마음을 바꾼 거였다. 레즈비언도 사랑이야. 어머니의 말. 가은은 안아주며 다시는 떠나지 마 라고 했다. 화해의 키스, 더 깊고 절실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은은 신뢰가 깨졌어 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커플 상담을 받았다. 서울의 LGBTQ+ 센터에서 서로의 아픔 인정하세요. 상담사의 말, 세션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4월, 벚꽃 시즌. 두 사람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새 출발하자 가진이 말했다. 카페는 확장됐다. 오프라인 재오픈, 이벤트로 사랑 이야기 공유의 밤을 열었다. 여성들이 모여 경험을 나눴다. 고마워, 너희 덕에 용기 냈어, 한 손님이 말했다. 미디어 인터뷰가 들어왔다. 한국 레즈비언 커플의 도전 후 두 사람은 솔직히 털어놨다.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한국에서도. 5월, 어버이날. 두 가족이 모였다. 가진의 어머니와 가은의 어머니, 처음 만남.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아이들 행복하면 돼요, 가은 어머니가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수용, 한국의 변화 신호.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다. 온라인 트롤링, 변태 커플 댓글. 두 사람은 무시하며 나아갔다. 6월, 더위 속에서 카페가 번창했다. 가진이 새 메뉴를 개발했다. 레인보우 라떼, 무지개 층층이 사랑의 다양성을 상징.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됐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가 왔다. 가은의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너희 관계 때문에 계약 취소라고 통보했다. 차별의 직격. 가은은 울분을 터뜨렸다. 가진은 다른 클라이언트 찾아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휴가를 떠났다. 강원도 바다로. 파도 소리 속에서 가진이 무릎 꿇었다. 언니, 나랑 결혼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갔다. 이 가은의 대답. 그 순간 모든 고난이 보상됐다. 바다바람이 축복처럼 불었다. 돌아와 결혼식 같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한복을 입은 두 사람, 전통 차례를 지냈다. 영원히 함께 서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법적 인정 없음, 상속 문제. 언젠가 변할 거야, 가진이 말했다. K-팝 아이돌의 커밍아웃 뉴스가 희망을 줬다. 7월,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다. 카페 지붕이 새서 물이 뚝뚝. 두 사람은 비 맞으며 수리했다. 함께라면 뭐든 웃음 속에. 하지만 가진의 건강 이상이 발견됐다. 피로 누적으로 빈혈. 쉬어야 해 의사 말. 가은은 내가 더 일할게. 부담이 가은에게 갔다. 갈등 재점화. 언니, 나 짐이야. 가진이 자책했다. 가은은 아니, 내 사랑이야 라고 안심시켰다. 상담 재개. 서로 의지하세요. 그 조언이 빛났다. 8월, 여름 끝자락. 두 사람은 제주로 다시 갔다. 힐링 여행. 오름을 오르며 미래를 꿈꾸자 대화. 9월, 가을 바람이 불었다. 카페는 안정됐다. 두 사람은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다양성 테마. 참가자들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라고 말했다.
미디어 노출 증가, 다큐멘터리 제안. 한국 레즈비언의 목소리 두 사람은 출연했다. 공포와 기쁨 모두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10월, 가진의 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했다. 잘됐네, 딸, 미소. 가은 어머니도 합류. 손녀는 언제, 농담. 웃음소리. 가족 통합. 하지만 사회적 반발. 보수 단체 시위 재개. 도덕 파괴, 카페 앞 경찰이 막았지만 스트레스. 가진이 포기할까 물었다. 가은은 단이 이게 우리의 미션. 11월 추수감사절 이벤트. 한국식 감사차 모임 손님들 이야기 공유. 한 젊은이가 너희 보고 커밍아웃 했어요. 고백. 눈물의 포옹. 변화의 물결. 하지만 개인 반역. 가은의 옛 연인이 연락. 너 아직도 그 애랑. 후회할 거야 무시했지만 마음 흔들림. 두 사람은 대화로 풀었다. 과거는 과거, 가진의 말, 신뢰 재건. 12월 크리스마스. 카페 장식, 트리 아래 선물 교환. 내년엔 더 밝게 약속. 새해 전야, 한강 불꽃. 손잡고. 룸메이트에서 사랑으로 최고의 여정. 2026년 봄 카페 1주년. 파티에 100명. 연설에서 가은이 말했다. 사랑은 국경, 성별 없어요. 한국에서도 피어나요. 박수. 가진의 눈빛, 사랑 가득. 가족들 축하. 어머니들 포옹. 하지만 삶은 완벽치 않다. 작은 다툼, 피로. 그러나 매번 화해. 우리는 강의 상기. 여름, 제주 결혼식 재현. 친구들 증인. 영원히 서약. 시간 흘러 2027년. 법 변화, 동성 파트너십 인정 논의. 두 사람은 로비 활동. 변화의 목소리 미디어 스타. 카페 체인 오픈. 부산 지점, 가진의 고향. 노년, 회상. 서울 아파트, 그 비 오는 밤, 룸메이트로 시작했지 웃음. 손잡은 채 석양 보며. 사랑으로 끝나. 이 이야기, 한국 여성들의 경험. 고난 속 인간성, 용기. 사랑은 이긴다. 의 문화 속 희망의 꽃.